안녕하십니까. 의향문화원장 이동수입니다. 우리 의향시는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일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향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야만 현재 우리 의향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인 의향농악의 발굴의 의미는 단순히 농악이라는 작품 행태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생활과 정신, 더불어 의향만의 특징적이고 고유한 기억을 되살려내어 도시의 정체성을 올곧게 확립하는 전통의 회복인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의향농악입니다. 현재 의향의 전통 마을들은 개발로 인하여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현재 사라져가고 있는 옛 마을들에서 진행되었던 전통적이고 고유한 기억을 되살려 기록하고 보존,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의향농악 발굴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향농악 발굴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한 의향문화원 2020년 의향농악학술대회 세미나 주제를 사회를 맡게 된 경기대학교의 김원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의향문화원에서 2020년 봄부터 의향농악의 복원을 위해서 한국예술정보학회의 김원민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팀을 꾸리고 기초조사와 함께 연구 결과를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빨리 이 두분의 코로나를 지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학술대회 송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모시고 했으면 좋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편하고 안락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오늘 학술대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세미나 발표는 모두 세 분의 발제가 있고 이 세 분의 각자의 발표에 입각해서 토론자께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자의 발표를 차례대로 다 듣고 이어서 토론자들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는 세 분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예술정보학교 전통예술원 연희학과의 김원민 교수님이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의향농악 발굴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로입니다.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 미술학연구실의 강재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의향농악의 연행 양상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발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이신 김은희 선생님께서 경기 지역의 농악의 전통과 의향시 농악의 현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김원민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업의 책임 연구를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김원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 자정 김원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학술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특히 의향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관람하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아무쪼록 많은 그런 의향 문화,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의향 농악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의 과정에서 이 의향농악 발굴이 갖는 의미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향시의 전통 문화 무형 유산 현황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화재라는 용어는 문화유산 중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보존과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적으로 뛰어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우왕문화원의 그런 그 문화유산을 살펴보면서 뭐 이걸 깊이 있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장을 그 참관해서 조사할 수는 없었고요. 그 의왕시사라든가 그다음에 의왕문화원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정 문화재들 이런 보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국가 유형 문화재 동대 은입사항에 4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경기도 지정 유형 문화재 기념물, 그다음에 사찰 유형 문화재 국가재 보유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계사의 그 동종은 그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계사도 물론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시사에는 여러 가지 문화 어떤 서민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조사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재로서 이게 지정되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고 거의 그 유형 문화유산에 국한된 그런 현황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왕 시사 편찬 위에서 편찬한 그것을 편찬위에서 의왕 시사를 보니 거기에 몇 가지 좀 세시 풍속을 조사 연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걸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정월 대보름과 단오제가 이 의왕 지역에서는 많이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월 대보름과 단오제는 뭐 의왕만의 문화는 아니죠. 우리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사유는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2000년 때부터 단오 축제를 굉장히 크게 활성화시키면서 개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왕 지역은 청계동의 청계산, 하계동의 바라산, 그다음 내손동의 모락산, 고청, 언옥동의 대구산 등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적 환경으로 산제사 지내는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부권 마을의 동대는 매년 음력 10월 1일 고천동에서 앙골 그리고 보름을 사문해 등 4개 마을이 공동으로 산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왕옥동에서는 3개 마을이 왕림, 통미, 골사동에가 함께 매년 음력 10월에 그 길한 날을 잡아서 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앙골 산제를 아마 우리 의왕시에서는 문화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는지 발굴 작업을 해서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도 참여한 그런 것도 좀 실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의왕 지역 같은 경우는 시사에서 보니까 두 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왕 지역은 각 마을 단위로 청계두레, 도룡말두레, 초평동두레, 산동두레 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곳곳에 마을마다 두레가 결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또 조사인 그곳에 보면 두레 싸움이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매가 끝나고 음력 7월에 술과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어서 놀면서 대개 이걸 호미거리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이 호미거리 또한 경기권뿐만 아니라 많은 농촌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호미거리, 또 호미씨씨 이런 것들 용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 지역에서.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볼 때 특히나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안광준 선생님과 그의 안항준, 최승근, 신준균 이 세 분이 함께 저희에게 들려준 의왕로 가락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광준 어르신의 말씀에 따르면은 마을 전 인원이 참여해서 술상을 함께하는 등 마을 공동체적 축제의 성격이 매우 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하다가 가장 큰 팀마다 연주를 하는 권리병 되는 것도 있었다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그 조사를 하면서 뭐 정월 대보름이나 명절 때 항상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강준 그 어르신이 그 선친 세대들이 하신 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뭐 따로 배우기보다는 어르신들 그 부모님 세대들이 하시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래 분들하고 함께 명절이나 또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계속 그걸 연주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가락들을 녹음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들려진 우완노가 가락은 일반적으로 웃다리권에서 연행되는 장단의 패턴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장단 하나를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게 그게 이제 8분의 12박 균등바위 뒷거리형 장단의 리듬 구조인데 아주 이 리듬 구조가 가지고 연주 방식이 굉장히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리듬의 패턴화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북거리인가라고 봤는데 북거리라면 굉장히 가락을 아무리 못해도 몇 가락들을 이렇게 돌려서 패턴을 만들어치는 특성들이 있는데 아주 정형화된 패턴이 항상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어떤 가락이고 이름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 썼던 건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추후에 그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아마 분명히 그 장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더 면밀한 그 연구가 이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왕의 무효나 그런 무형 유산을 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결론적으로 유형의 문화 자산들은 일부 이제 존재하지만 무형의 자산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빈약한 상황인 것 같고 이것들이 또 조사 발굴해서 보존적 측면에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선행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왕시와 같이 이제 좀 비슷한 유형으로 30년 전에 시로 똑같이 승격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시 승격까지의 그 행정구역 변화가 환경적 변화하고 환경적 조건이 매우 유사한 시흥시의 농악 발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시흥시 사례와 의왕시 발굴 사례, 의왕시의 발굴 사례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 같아서 시흥의 사례가 많은 부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 시흥 월미농악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흥 월미농악은 시흥의 무랑동을 호족벌이라고 있는데요. 그 호족벌을 끼고 논농사가 많았던 월미마을에서 놀아졌던 농악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명맥이 살아났던 농악이었습니다. 근데 이후 월미농악의 이제 복원을 위한 연구조사가 90년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의 단초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고증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시흥에서는 월미마을 사람들이 농악을 제일 잘했어라고 하는 그 말을 갖고 이제 그 흔적을 추적해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던 거고 처음에 90년도 초기의 연구는 그렇게 뭐 학술적인 그런 연구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흔적만을 찾아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2003년부터 2016년까지 2차에 걸쳐 가지고 그 합술 발굴 조사를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시흥의 월미 농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가치들을 다시 발굴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흥 월미 농악은 이 의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왕의 어떤 그런 기싸움놀이나 이런 게 흐는 것처럼 역시 시흥 월미 농악도 부대기 싸움이 많이 빈번히 이루어졌던 그런 부대적 성격이 짙은 농악이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 그런 상황에서 30년대 이후에 외부에서 건립회 출신인 예인이 한 분이 월미마을에 정착하면서 월미마을의 농악에 발전하는 하나의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두뇌적 성격의 농악으로 존재했던 거죠. 그러다가
30년대 이후에 특히 5, 60년대에 60년 특히 60년대 들어서 의왕농 그 시흥 월민농업이 굉장히 그 왕성 활동 시기인데 그때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전문 예인의 어떤 출신이 하나가 마을에 유입되면서 오는 큰 변화의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래서 시흥 월민농업은 2007년에 그 지역민 40여 명이 주축이 돼서 보조회를 창립했고요. 매년 정기 발표 공연과 청소년 일반인들을 위한 월민 전선 교육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가서는 뭐 다수의 우수한 성과를 올려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150여 명의 회원과 전선 교육학교가 5개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고 일반인 대상 전선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민농업은 지역의 전통문화 자산으로서의 그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특히 타 지역계까지 그 무성을 알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 무형 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을 시흥 월민농업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삶의 공동체에서 생활문화 공동체를 쓰인 농업을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 다음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의왕시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의왕시 홈페이지와 의왕시 문화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 의왕을 소개하는 블로그들을 참고하면서 그 의왕의 전통 또는 문화를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전통 측면에서는 청계사 그리고 지역 문화 브랜드 측면으로는 백운 호수가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형자산 외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읽어놓은 이 땅의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의왕문화 발굴이 갖는 의미가 큰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악에 관한 여러 의미의 층위들이 있지만 특히 농악은 과거 공동체 문화의 상징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농악의 의미와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농악 그 문화에서 유산적 가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악의 성장 배경에는 과거 그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의 사회적 구성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계승된 매우 복합적인 문화 다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은 제의성, 논리적 유의성, 예술성 등 다양한 그 시공간과 상황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연행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 안에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이 층층이 쌓이고 섞여서 정제된 우리만의 삶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럴 때 농악은 농경사의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1년 12달 우리들의 삶과 함께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견고하게 이끌어줬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사회구조는 복잡해지고 생활 형태와 의식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고 집단적 삶의 공동체는 희미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농악의 쇠퇴로 이어졌고 이에 농악의 형태와 기능 등 그 활용적 가치와 의미가 매우 제한되며 삶의 공동체 문화의 역할보다는 공연 예술적 측면이 강조된 전통 문화의 지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았다면 현대 사회는 계약적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는 마을과 지역의 공동체적 범위가 분명해졌고 일하는 공간과 주거의 공간과 분리되어 정주성에 기반한 삶의 조건들을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생활 환경 이상의 공동체 형태가 다양해져서 경제, 주거, 취미, 목적 이런 가치 등의 이해관계와 관심 속에서 결합과 해체의 구속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새로운 삶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개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각자의 취향이나 관심이 공동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친밀감, 사회적 관심, 감정적인 깊이 등의 중요한 관계적 요소이고 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합과 해체 구성력이 크지 않은 새로운 삶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와 같이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에 대한 공동체적 요구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밴드, 카카오톡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들이 발전하고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사의 새로운 관계 형성의 공동체 매개체로 문화예술은 매우 활용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거 위의 대표적인 공동체 문화의 산물인 농악을 새롭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예술 여러 분야 중에서 농악은 과거에 이어 오늘의 새로운 공동체 가치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화적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고, 농악은 기본적으로 많은 구성원이 함께하는 집단적 연예인의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개별화된 현대사에서 더욱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악은 연주와 장단춤, 노래, 놀이, 재담 등 연극적 요소와 같은 마당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총체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그 교육적 과정과 실제적인 연예의 과정에서 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농악이 이제 산물연료가 되면서 또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그리고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그 교육적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 기술의 습득이 다른 예술 장르보다 쉽다는 점에서 다양한 계층과 영역으로 농악 교육을 통한 생활문화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악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전승된 전통 문화의 유산으로 농악이 가진 고유한 전통수와 역사성은 지역 고유의 공동체적 삶을 연결하는 동질의 문화이며 계승해야 할 전통의 의미를 진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 브랜드 창출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고 나아가 문화 브랜드로서의 활용성을 함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은 다양한 정체성 체험과 긍정적 사회화 경험, 자아 존중감 강화 및 스트레스에도 여가 등의 다양한 숙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농악을 가지고 점차 많은 부분의 그런 그 교육적인 또는 공연적인 예술적 측면에서 문화적 매개체로 활용된다면 생활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 변화에 따라 마을의 공동체가 수술되고 있거나 또는 새로운 형식의 공동체가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핵심은 문화와 예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새로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고민과 함께 농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정리하면서 결국에 의왕농의 발굴의 가치 또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스스로의 공부도 되면서도요, 한 가지는 제일 큰 성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분번 의왕농업 발굴 기초제 가장 큰 성과는 지역 원로들의 인터뷰 보증을 통해서 의왕농업의 흔적을 희미하게 아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특히 안강주 어르신을 주로 마을 30배가 모여 작은 규모의 농악회를 구성해서 윗세대로부터 보고 들었던 가락과 연주 방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명절 또는 특별날을 정한 연습을 지속해왔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흔적이 희미하게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본격적인 어떤 조사 연구가 들어간다면 세험이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연구로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왕동의 발굴은 단순히 농악이라고 하는 작품 형태만을 복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의 생활과 정신, 더불어 그 마을만의 특징적이고 고유한 기억을 되살려내어 도시의 정체성을 올곧게 확립하는 전통의 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왕문화원에서 근본에 시작 의왕동과 발굴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는 의왕의 어떤 전통문화의 자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삶의 흔적을 찾아 지역의 전통 문화적 토양을 회복하고 현대 사회로부터 오는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민들이 함께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의왕의 농업문화를 새롭게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발제자로 우리 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인과 김원민 교수님께서 의왕농악 발굴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의왕 지역의 농악이 몇몇 전승자에서 잘 전승이 되고 있고 그 사실을 확인했으며 동시에 의왕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어떤 조건이 원만하지 않은 곳에 훌륭한 농악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공유되는 바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어떤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 포괄적인 것을
의미를 규정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강재욱 선생님께서 하시겠는데요. 고려대학교 민속학경영실에 지금 계십니다. 의왕농학의 연행 양상이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발표하시겠는데요. 참고 삼아서 20분 내외로 압축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강재욱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의학농학의 연행 양상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앞서 이제 김홍 교수님이 큰 틀에서 이제 의학농학의 전반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학농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발굴한 농용학 장단, 마을 어르신들의 기억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조사 개요부터, 그다음에 의학의 투례 농학, 그리고 세 번째 의학농학의 음악적 특성을 농요랑 장단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는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는 2020년 11월 1일, 12월 5일 진행되었는데요.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조사가 진행이 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진행 과정에서 익숙한 깊이 있는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꽤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삼동 괴말마을 중심으로, 괴말마을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안광준 상세 분과 그다음에 안광준 어르신의 친형 안항 선생님, 그리고 장구와 북을 각각 연주를 해주신 최승근, 신진균 선생님, 이분들이 조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삼동은 본래 광주군 왕릉면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장의, 하장의, 괴동 이렇게 세 마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가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서 이 세 마을을 합해서 수원군 의왕면 3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시 3리를 구성하는 세 마을인 상장의와 하장의, 괴동은 각기 장안말, 아랫장안말, 괴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마을은 지금도 어느 정도 예전의 마을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동의 괴말 출신 상세 안광준 선생님을 비롯한 제보자들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마을 풍물패 활동 영상을 보고 자라왔고 자연스럽게 풍물가락을 몸에 체득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농촌진흥청 주최 4H 풍물경진대회 같은 이런 대회에 참가해서 수상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시고, 또 이런 의왕에서 주최했던 각종 행사에 초청받아서 공연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삼동의 3개 마을, 장안말, 아랫장안말, 괴말이 연합을 했습니다. 3일회라는 청년 마을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 마을 조직을 운영을 하시면서 청년들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또 풍물 전승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면서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의왕의 두레농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레농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촌 사회에서 논농사 중심의 그런 농사 상황인데, 이 노동사의 여러 과정 가운데 노동력을 대거 투입해야 되는 시기, 일은 모내기와 논매기입니다. 그래서 모내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시기에 맞춰서 일거에 해놔야 되는 일이고요. 대개 3회를 하게 되는 논매기도 잡초를 일거에 제거하면서 여러 번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내기와 논매기 같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노동으로 해내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논농사의 공동노동은 품앗이 형태나 두레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런 공동노동의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희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왕의 각 마을에도 두레 활동에 관한 적지 않은 기록이 보이고 있고, 또 두레 활동과 함께 수반된 풍물패 활동 양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의 전 지역에서는 두레와 푸마시 같은 마을의 공동노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일부 지역의 제보자들은 풍물패의 활동 양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크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의왕 전체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기록에 따르면 북부권의 기록인데, 이게 하기동, 학연한 말, 청계동, 호일동 이렇게 북부권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분들, 어르신들분들 이게 성함이 써 있고, 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북부권 청계동 옥각골 두레에는 청계리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고, 논매기뿐 아니라 모내기를 할 때도 풍물을 치고 다니면서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한 논매기가 끝나고 음력 7월에 호미거리를 했고, 나무 그늘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개나 돼지 동물을 잡아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놀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측을 한다면 호미거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풍물패 역시 연주를 하면서 같이 놀지 않았을까, 당연한 어떤 자연스럽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포일동 양지평 촌락 조직, 여기서 또 내용이 있는데요. 두레 논매기가 끝나면 7월 북중에 호미거리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한 청계두레와도 자주 두레 싸움도 벌이고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농기를 휘두르면서 막 부러뜨리고 꽝장목이라고 부르던 농기꾼에서는 꽝꼬리를 빼앗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상황이 또 심각해지면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부권, 남부권 쪽도 좀 얘기를 해드리면, 남부권을 좀 보겠습니다. 남부권 어람동 도령말에서도 두레가 도촌말과 최초말을 합하여서 도령말 전체에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레를 하게 되면 징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한다면 사람은 연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삼동 개말, 지금 조사의 중심이 되셨던 안강준 상세 역시 어린 시절 농번기에 풍물패 대열을 쫓아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버님인 안상현 선생님, 고 작고하신 안상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삼동 개말이 유명한 상세이면서 소리꾼이었는데, 이 당시 풍물패가 대열을 갖춰 마을을 순회하면 마을의 모든 청년과 어린이들 할 수 없이 모두 풍물패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놀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즐거워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제보해 주셨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풍물패는 공동노동의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희를 제공했고, 또 호미거리와 같은 농번기 두레 활동을 끝내는 모임에서 마을 농군들에게 가물을 제공하고 두레 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물패 활동은 의왕 전 지역, 북부, 중부, 남부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두레로서 두레패 연희를 제공하는 풍물패들이 전 지역에서 고루 활동을 이어나갔었구나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직접 제가 체도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크게 농요하고 장단을 저희가 발굴할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농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안광준 삼동 갯말의 안광준 상세의 아버님 고 안상현 상세분이 선소리를 하셨던 그 선소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선소리는 상세가 하거나 풍물패 가운데 한 사람이 맡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소리꾼은 논에 들어가서 북을 잡고 노동요에 사설을 매기고, 그러면 일꾼들이 후령을 받아서 선소리꾼의 가창에 호물이 하면서 일어났다 허리를 폈다가 또 다시 구부리고 이러는 행동을 하면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일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어떤 그런 좋은 기운을
소리로서 좋은 기운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참동 개말의 안상현 상세분, 고 안상현 상세는 악기 연주뿐 아니라 소리 역시 굉장히 잘 하셔서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리꾼이자 상세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둘레 소리를 제가 세부한 내용인데요. 이 둘레 소리는 대표적인 경기도권 이제 논매는 소리인데 시읍, 안성, 용인, 화성, 수원 쪽에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기고 받는 서두창 방식을 갖고 있고 실실둘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가 이어집니다. 지역 따라서 뭐 둘레, 어기여차로 둘러라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에리 둘레요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는 뭐 이런 식의 가사로 또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의왕에서는 둘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음악적인 부분인데 이 안상현 상세의 둘레 소리는 레도라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도로 종지를 하는 뭐 이렇게 경토리 경기 지역 대표적인 토리인데 경토리의 특성을 갖는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레 소리를 들어보셨고요. 네, 이제 소리에 대해서 노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으로는 장단, 리듬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풍물패 음악은 상세, 쇠가락 중심이 되고 특히나 상세가 벌이는 연주적인 리듬과 박자의 자유로움이 이 풍물패 음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풍물패의 장단은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을 갖고 매우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럼 또 각 장단의 명칭도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삼동에서 전승되고 있는 가락 역시 정확한 명칭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세 안강준을 비롯한 풍물패 구성원들은 총 7가지의 장단을 기억하고 저희한테 연주를 해주셨는데 각 장단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셨지만 또 어릴 때부터 몸으로 체득한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리듬을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들이 기억하는 장단의 명칭은 길가락 정도였고 나머지 장단은 음악적 특징이나 특정 상황을 명칭으로 만들었는데 뭐 경상도 전라도라던가 놀다가 숨 고를 때 뭐 치는 가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보가 7가지의 장단에 대한 악보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장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한국의 장단, 전통음악의 장단은 전통음악 장단뿐 아니라 전통음악 자체가 3박계통, 3박계통 음악이 중심을 이루는데 3소박이 3시나 4수로 구성돼서 이제 8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 뭐 이런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삼동 풍물패 장단 역시 대체적으로 3소박계통이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3소각 계통이고 악보 2나 6 같은 경우는 2소각 계통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길가락을 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개인계 이런 식으로 리듬형을 반복 연주하는데 이게 좀 8분의 10박, 11박, 5박, 10박 이런 식으로 36박의 3소박, 3소박 계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안강성 어르신은 악보 3가 4가 이어지는 가락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가락의 명칭은 모르시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가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어지는 가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리듬에 맞춰서 또 짧게 끊어치며 또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 가락에서 그런 식으로 연주를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악보 5가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자주 연주하는 3채라는 가락인데 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3수박 계통, 개갱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보 2와 6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소박 계통, 4박 계통 음악인데요. 이거 역시 개개, 갱 이런 식으로 리듬형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하셨던 김홍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악보 7회 같은 경우는 놀다가 숨 고르는 가락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은 재밌는 국거리와 유사한 구조를 갖지만 연주 형태나 이제 리듬을 분할하는 방식이 조금 좀 재밌고 특색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악보 7회 이 장단 같은 경우를 노항에서 또 주목해서 좀 더 깊숙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단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발굴한 음악과 장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양의 자료가 발굴되지 않았지만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북부권에도 북부권이나 중부권 이쪽에 대한 조사 그리고 삼동을 비롯한 남부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조금은 세부적으로 그리고 인물 중심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은 더 많은 농유와 장단에 대한 기초 자료가 더 확보가 될 것 같고 풍성한 자료가 발굴이 돼서 의학노학의 전반적인 정체성을 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자 강재혁 선생님께서 의왕농의 연행양상을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단 삼동, 또 상장이, 하장이, 그다음에 이제 갯마을 이 세 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한 현지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정리됐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리, 그 가운데서도 이제 불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논농사 숙기가 매우 중요한데 그 점의 일단을 안광준의 증언에서 잘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또 그 아버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고 계셔서 여기 제가 증거를 대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녹매는 소리인데 그 녹매는 것이 보통 이제 3번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둘레 소리가 지금 또 발굴이 됐어요. 그 둘레 소리는 보통 어와스스 대허리아 그래서 저 강원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소리인데 여기 와서 아주 잘 변형됐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둘레야라고 하는 것으로 된 것을 발표를 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농악가락인데 농악가락을 모두 발굴해서 7개로 정리를 하고 길가락 7채에서부터 비롯해서 3수박 4박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변이로운 어떤 장단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했던 땡을 끝에 끼어 쉬는 소위 놀다가 쉬는 가락이라고 하는 리듬 패턴이 좀 특별한데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경기도 시흥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발굴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김은희 선생 경기도 문화재위원이신데요. 경기 지역 농악의 전승과 의왕시 농악의 현재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발표와 마찬가지로 20분 안팎으로 정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서 일단 두 명의 발제자가 발표한 내용과 일부는 겹치는 가운데
의왕이라고 하는 지역의 농악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기저 자료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면 좋을까 해당하는 부분에서 일단 지역적인 특징과 그다음에 경기 지역의 농업으로서 의왕 농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앞서 발표하신 자료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의왕 전 지역을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산동농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산동리의 농악을 중심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의왕의 전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발표할 자료는 일단 농악이라고 하는 것이 민속이라고 하는 것을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민속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의왕에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민속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실제 의왕이 속해 있는 곳이 경기도의 남부권이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농악과 그 이외에 또 경기도의 다른 지역의 농악을 좀 몇 개 자료를 그냥 살펴보는 것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왕 농악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동리에 산동농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게 실제 경기도 농악이 어떤 특징하고 비슷한지 다른지를 여기 짧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가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마무리로 현재 전승되고 있는 농악의 현소 또는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의왕에서 어떤 것들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발표를 시작을 하면 일단 민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농악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일단 민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지만 그거는 이제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만들어 온 공동의 문화입니다. 이제 그것이 시간이 쌓이면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런 것들의 양상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행위하고 있는 것, 글로 기억한 것, 말로 기억한 것 이런 것들을 합쳐서 민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 과정에 특히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특히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왔었던 측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일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농악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농악의 근거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배라고 했다는 거죠. 두배는 쌀을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동 노동 조직인 거죠. 근데 그 공동 조직이 삶을 위한 쌀을 생산하는 과정과 함께 반대편에 사실은 상여 조직, 상두계, 상여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조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마을 공동체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을 하고 그 구성원들이 일부는 농악을 맡고 일부는 또 그중에 또 같이 노동을 참여하면서 함께 그 안에서 그 마을의 그 지역의 특색을 담으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면모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을 의원농업을 찾아 나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왕이라고 하는 지역이 도시화를 거치면서 민속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려서 그 흔적을 찾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의왕이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앞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가를 위해서 하나의 그 지지 기반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고 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의왕 제9공면 산동농악의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진행을 합니다. 의왕은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잘 보이시는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찍으면 의왕을 이렇게 위에서 부각으로 찍으면 아파트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지역이 이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곡이나 몇 군데 지역만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의왕을 사실은 여기 농악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의아할 정도로 현재 많이 변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의왕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 남부는 이제 조선시대 이래로 기전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라고 해서 수도권을 이제 도와주는 대우 도시로서 역할을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근데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부터 그 역할을 했었고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부터 그 역할을 진행을 해왔고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들이 많은 농농사들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면서 농악이 지역마다 발달했고 각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면서 정말 조그마한 마을 단위별로도 농악이 다 있을 정도로 모든 마을들이 농악이 성했었던 지역의 한 군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일제감정기라고 하는 시간과 6.25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심각한 변화를 거쳐서 현재의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부 지역 어느 지역을 가도 이런 심각한 역사적인 그 영향권 안에서 농악이 사라져가거나 없어져거나 기억을 잃어버린 지역들은 매우 많습니다. 뭐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을 하고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일제감정기부터 시작돼서 이제 경인철도, 수인선 또는 이제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경부고속도로, 수인 경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등 이런 것들이 물자 유통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버린 건 아니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배후 도시로서 1970년대 서울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일부를 경기도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과정에 경기도 많은 지역들이 뭐 아파트를 개발한다, 택지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농도를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각각 경기도에 많은 시, 군, 읍들이 성장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또 경기도에 많은 물자를 대야 되기 때문에 공장들을 가까운 유통하기 편한 경기도 지역에 다양한 공장들을 세워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 남부지, 경기도 북부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들어서기가 좀 어려운데 경기도 남부 지역이 이런 이제 그 교통상의 편의 때문에 다양한 변화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도가 축소되고 농업 환경이 변화되고 가장 처음은 농약이 들어오면서부터고요. 농기계가 보급이 되면서부터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도시화 과정이라든가로 인해서 농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삶이 지속하기 어려웠고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서 민속이라든가 문화는 괴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들이 매우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경기도 지역의 농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도두레라고 하는 형태의 마을에서 농사를 하기 위한 형태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민속 문화에 뿌리고 공동체 문화에 뿌리고 물론 이 농악이 그냥 농악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행사라든가 또는 공동체 의례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면서 매우 중요한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데 이런 주변들이 깨지면서 농악도 당연히 자리에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김원 선생님이 앞에서 먼저 정리한 경기도 농악에 대한 여러 분류 과정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제 송황제 농악묘하고 그다음에 남사당 농악묘하고 거북놀이 농악묘가 존재했었고 그것들이 이제 주례적인 성격과 연대 농악적인 성격을 통해서 전승되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송황제 농악묘에 해당하는 몇 가지 시흥 분자봉 송황제 농악 수원 평당 농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앞에서 얘기한 남사당교에 해당하는 농악이 영향을 많이 받은 평평농악이라든가 광명농악이라든가 또는 시흥 원효 두레농악도 두레농악에서 일부 그런 영향을 받은 농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이외에 이제 원래 전형적인 두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양주시의 양주농악이라든가 고양시 성석동의 진밭두레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도 지역의 많은 지역에 이게 유지되어 있지만 일정한 경기도 지역의 웃다리 농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평택농악이라든가 안성이나 오산을 중심으로 놓고 있습니다. 근데 길고나 칠채가락을 메인으로 두고 타 지역에 전라도 지역이라든가 경상도 지역의 농악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길고나 칠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가락을 중심으로 여러 가락들을 일궈 나가면서 형성된 농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농악들은 사실은 토박이 농악이라고 하는 두레 농악을 토대로 형성되었던 것들인데 그 중에 일부가 관리된 농악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위왕농악이라고 하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그걸 조금 더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과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과정에 위왕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화를 이룬 과정인데 사실은 의왕의 역사는 100년 남짓됐습니다.
일제강점기 1914년도에 우리나라의 전국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았었던 생활공동체랑 상관없이 일본의 편의에 의해서 관리하기 편한 시스템에 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공동체 시스템을 일부러 좀 파괴하는 의미에서 전혀 다른 마을들끼리 한 마을로 엮어버리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의원이라고 하는 지역도 새롭게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매우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고 경기도에 많은 시들이 이런 현상으로 새롭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의왕에 관해서 토대를 좀 살펴보려고 했더니 사실은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안 찾아서일 수도 있고요. 1988년도에 이종철 선생님하고 김상기 선생님이 경기지방의 장승과 소떼신앙이라고 하는 자료를 민속박물관에서 정리한 이래로 거기에 정리한 것들이 계속 반복 재생산돼서 의왕시의 역사 문화적 유적이라든가 경기민속지라든가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재단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자료는 조금씩 보완되고는 있지만 더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거나 의왕시에서 또는 의왕문화원에서 주도해서 어떤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의왕시의 민속문화라고 하는 한 권의 책 그리고 의왕시사에서 나온 자료 이외에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의왕시 민속조사 보고서에 해당하는 아까 이 자료를 2004년도에 나온 자료 이외에는 이제 또 다른 쪽에서 민요를 중심으로 정리한 김혜정과 이윤정 선생님이 정리한 민요 자료, 이소라 선생님이 조사는 예전에 했지만 책자로 늦게 발굴한 자료들. 이 자료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기존의 마을 공동체 신앙과 민요 자료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속박물관에서 정리한 왕복동 산신제와 장승제, 고초동 산신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조사된 자료들과 이 자료들과 추가적인 한두 개 마을 정도.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 그렇지 않았을 텐데 조사된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민요자료 중심으로 89년도에 이소라 선생님이 조사한 멋있는 소리, 하나소리, 둘레소리, 몬돌소리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안강준 어르신의 아버님의 안상현 어르신이 제보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하기동에 가서 조사한 자료. 김영원 선생님이랑 또 조사하러 가셨는데 왜 하기동만 조사하셨는지는 제가 따로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뵈면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하기동 자료만 의왕시 자료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녹내는 소리, 해당하는 꽃방아 타령, 상엽소리, 해닿는 소리, 자진방아 타령, 자기타령, 창구타령, 초안과 공명가 등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선생님이 1989년도에 조사했었던 현장에서 안상현 어르신과 당시에 조사하는 데 협조를 해주신 분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있어서 그래도 좀 기념을 남길만 해서 가지고 와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사하셨던 자료를 최고한 멋있는 소리이며 하나소리라고 이야기하는 해당하면서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멋있는 소리의 두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소리가 보편성을 가지고 의왕에서 일반적인 민속들이 장승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의왕문화원에서 발간한 의왕시의 민속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물론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역기관에서부터 민간시나 구비전술까지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그 관련돼서는 농업과 관련 자료는 물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몇 마을의 구례가 어떻게 됐었고, 김멸대는 어쨌고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좀 더 저희들이 원하는 거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지금 시간이 지난 이후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발굴한 게 삼동농합입니다. 의왕시 삼동은 원래 이제 경기도 광주군에 속했었던 지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4년도 행정구역 개편 때 의왕에 포함되고 이후에 의왕시가 계속 행정구역에 수원시로 갔다, 화성으로 갔다, 시흥으로 갔다 이런 와중에 나중에 이제 현재 의왕의 남부 지역에 속하게 된 지역입니다. 자연말로 장안말, 아랫말, 뱃말, 배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뱃말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세 개의 자연마을로 형성이 돼 있고 장안말 같은 평산 실시들이 집정촌을 형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마을들은 각성바지로 소규모 규모로 유지가 됐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농사가 주업이고 되게 밥벼를 많이 심었다고 하고 그래서 모심기를 할 때는 굳이 2대나 할 필요 없고 기껏해 이제 한다면 하나씩 정도만 했었고 농기될 때 2대를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마을에 도당제가 있어서 장안마을 쪽에 도당할머니, 도당할아버지를 모시는 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월달 지신밟기, 정월 대보름 달맞이, 8월 추석놀이 그리고 이제 김매기가 끝나면 팬날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뭐 홍미지시와는 좀 여기 명칭은 다른데요. 현재 유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당시 1989년도가 가장 오래된 거니까 이소라 선생님이 조사했었던 자료를 보면 갯말 지역이 녹음지가 많았다고 얘기하고 당시에도 한 10여 호 정도만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지만 그 마을 중심으로 안상현 어르신의 소리가 조사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현재 2020년에 조사한 자료는 한동농악의 안광준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안항 어르신, 최승글, 신진균 등의 후배들이 조사 정리한 자료들입니다. 1950년대까지 생동농악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기억에 따르면 60년대 이후의 자료는 찾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들이 그때 보고 들으셨던 것들을 어른들 통해서 일반적인 두레의 현상, 지신밟기 현장은 이미 떠난 상태에서 유희경 농악이 남아있는 상태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사탄적인 기억은 있으시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타 지역이나 뭐 관내 초청 공연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인근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평소에는 소박하게 그냥 뭐 아무 옷이나 입고 놀고 뭐 이렇게 했지만 초청 공연 같은 거 갈 때는 그래도 12발 상품을 돌리기도 하고 무덤을 세우기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10명 내외에 편성을 했었고 재금을 썼다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농기는 깃발이 용자차는 대로 쓴 거였고 하사품이 조그만한 게 있어서 태극기 밑에다가 달았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걸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체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영기는 여쭤봤지만 명확하게 대답하시지 못했습니다. 7가지 가락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6가지여서 이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두레가 있었고 60년대는 사라진 형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둘러봤을 때는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대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승이 됐었고요. 마을 단체들이 1980년대는 사이즈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두레의 개념은 아니고요. 마을에서 일정한 모임이 있을 때 일정한 클럽을 형성해서 많은 지역에서 등장을 하는 방식으로 유지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50년대 이후에는 현재 3.1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3.1회가 만들어진 이유도 동네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외지에 나가 있는 고향 이미 타향으로 떠나는 분들이 우리 고향을 잊지 말자. 우리 고향에 대해서 기억을 좀 더 가지고 우리 모임을 형성해서 전통을 좀 우리라도 지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향의 전통적인 민속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에서 만들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상세 안상현 어르신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노인 어르신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이런 모임들이 유지가 됐었던 걸로 보이고요. 70년대 이후에 안광준 어르신 아랫세대들이 쇠를 잡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이 말리지 않았다. 우리가 치는 거 그전과 어렸을 때는 막 못 만지게 하시더니 이제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20대 초반 지금부터 이거 치시기 시작해서 후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연을 해주신 분들 전부 다 이분들의 자제분들인데 당시에 쇠 치셨던 분들의 아드님이 쇠를 치시고 북을 치실 분들의 자제분이 북을 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명절이라든가 뭐 다양한 행사 때 지금도 치고 있습니다. 삼동농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규모 형태의 두레농악이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경비도의 전형적인 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박한 그 두레농악의 형태로 전승이 되고 있었고 재금을 쓴다든가 장구의 공편을 손장구로 쓴다든가 뺑가리 마금새 없이 소박하게 치는 방식이 전형적인 소박한 두레농악의 형태였던 걸 확인됩니다. 경기도 보편적인 기포의 치체 가락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일단 삼동농악은 두레농악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농악대에 출전한 경험도 있고 또 외부의 초청 공연을 가신 적도 있고 또 12발 정도를 사용한다든가
부세에다 가끔 상모로 쓰기도 했다든가 원래는 앞에 앉아 고가를 다 모두 쓰셨는데 부세만 상모로 쓰기도 했고 무덤을 간단하지만 그래도 태우기도 했고 뭐 살짝 보라 걸리는 흰집가락에 해당하는 가락을 사용했다는 등등의 상을 봤을 때 전형적인 두레가락을 소박하게 특색을 유지했다기보다는 외부와의 그래도 소통 관계를 바꾸면서 조금씩 나름대로 변화를 겪고 왔었던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그래도 유지가 되던 가운데 현재는 그런 모습마저도 축소된 형태로 노디적인 형태로만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분이 다 됐는데요. 의왕에서 지금 현재 이제 의왕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4년도에 통합해서 새롭게 의왕이라고 하는 시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 여러 시군으로 인평구역이 개편되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여전히 갖고 왔었고 현재 16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를 토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는가? 매일 출퇴근하는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를 따지면 유출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유출 인구가 더 많이 출근했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 돼서 집에 여기서 와서 잠만 자고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의왕이라고 한다면 의왕은 지금 현재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왕 문화 여기에 전통 문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왕에 대해서 의왕 스스로 좀 더 새롭게 자신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주민들의 도시이고 환경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밝힌다. 이렇게 산업체계가 활성화된 도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은 불분명하고 이런 과정에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떠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 이런 문화들이 좀 더 공유되고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을로 성장할 수 있고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때 이런 전통문화가 어떤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질적인 농악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발표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김은희 선생님께서 경기 지역 농악의 전승과 의왕시 농악의 현재라고 하는 문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까 그 강재혁 선생님 발표가 상당히 겹치지만 또 다른 점이 있어서 그만큼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의왕 농악은 좀 기발라 기 바른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잘 알아서 재금을 썼다든지 또 모두 이렇게 국가를 썼고 부세 정도가 이렇게 상호 썼다든지 이런 것은 인접하고 있는 시하고 유사한 시의 원리 비교를 하면 큰 대국면에서 너무 같아요. 같은데 소속이 달라져 한쪽은 시흥군이고 한쪽은 광주군이었어요. 이런 인접성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고민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현지 조사의 발표를 통해서 신락 같은 의왕 농악의 실체를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다. 늦게 시작했지만 날씨를 모르는 도둑질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농악이 이제 수면위로 떠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발표 마쳤습니다.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현재 박철환 선생님께서는 의왕 향토문화연구소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에 시흥 월미농악 보존회 정재호 이사님께서 강재혁 선생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 월미농악 보존회 김서민 사무국장님께서 김은희 선생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발표는 순서대로 하겠는데요. 먼저 박철환 선생님께서 김원민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토론 시간은 7분으로 압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발표해 주셔서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의왕의 농악을 밝혀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주신 김영민 선생님과 그와 함께하신 영서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왕 향토문화연구소장으로서 의왕 농악의 모범을 의왕문화에서 출연하게 된 계기 그런 것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만든 발표문을 빠르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새롭게 취임한 이동수 의왕문화원장은 대표적인 의왕문화원 사업으로 의왕농악의 복원을 천명했습니다. 2019년 제22회 경기도 민족예술제에서 의왕문화원의 왕복동제 실현을 현장에서 지켜본 원장님은 동제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흥을 이끄는 풍물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보고 크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의왕의 농악을 되살려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거죠. 세우대, 괴말, 왕림, 마을 곳곳에서 정월대보름이나 문해기, 당호, 당제 즉 산신제 때면 한껏 놀아제끼던 농악이 어느 때부터인가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에 축제나 기타 행사에서 길놀이 정도로 시민들에게 보여주거나 개인 취미의 동호인들 모임에서 풍물놀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을 뿐 의왕의 뿌리를 두고 이어온 농악의 흔적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괭말과 이웃 장안말의 몇몇 토박이들이 상수의 안광주를 중심으로 농악의 맥을 이어왔으나 그조차도 최근에는 공연을 보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에 의왕문화원장은 고중 조사를 통해서 복원된 시흥 월미농악에 주목을 하고 몇 차례 방문과 황혜종 김원민 교수의 간담회 등을 거쳐서 의왕농악의 복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왕문화원 사무국장 김상돈 사무국장과 박철화 향토문화연구소장은 문화원장의 뜻을 받들어서 의왕 지역 옛 전통마을의 원로들을 모시고 과거 의왕의 각 마을에서 농악놀이가 어떻게 있어왔는지 파악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시흥 월미농악 복원의 중추 역할을 했던 김원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강면 어르신을 통해 괭말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온 농악이 최근까지 연행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자료로 남아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광민님은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은 3세로서 옛가락의 복원이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왕농악의 복원을 위한 조사의 촉발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2020년도 의왕문화학술대회는 의왕농악의 복원을 위해 진행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의왕농악 발굴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찾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의 지도교수이신 김원민 교수는 의왕농악 발굴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사람의 역사와 이야기가 있듯 그 땅에 살았던 사람의 삶의 흔적이 바로 문화적 토양이며 그것이 곧 도시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의왕농악의 발굴은 단순히 농악이라는 작품 형태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생활과 정신, 더불어 그 마을만의 특징적이고 고유한 기억을 되살려내어 도시의 정체성을 올곧게 확립하는 전통의 회복인 것이다. 의왕시는 현재 빠른 속도로 전통마을이 예모습을 이어가고 대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주거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형식의 공동체가 또한 그 자리를 대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원민 교수는 새로운 형식의 공동체의 핵심은 문화와 예술이 될 것이며 바로 생활문화 공동체로서의 농악은 개별화된 현대사회의 그 가치를 발현하는 물론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전승된 전통 문화유산으로서의 농악의 예술적 가치는 곧 문화산업적 측면으로도 접근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시흥 월미농악을 복원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에 비추어서 의왕농악의 복원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문화원 및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각각 어떠한 도움을 드리고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는 기초조사 과정에서 의왕 지역에서는 공동노동 형태의 불안농악과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형태의 걸림농악의 흔적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조사자들과 함께 괭말 농악 시연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괭말 농악에서 어떠한 특징의 단초가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왕 지역에서 농악의 실체를 찾아가는 길은 무력하지 않을 듯합니다. 1980년대 이후 도시개발의 영향이 밀려오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전통마을의 파괴와 훼손의 상황에서 의왕문화원 및 의왕시는 지역의 문화원형을 찾아내고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지켜내는 일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의왕농악 복원을 위한 준비와 조사 과정이 의왕시의 문화예술을 통한 정체성 찾기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면서 조사와 발표를 이끌어주신 김원민 교수님과 여러 연구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민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박철아 의왕행성문화연구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
요약을 하자면 실제 조사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어떤 도움을 주시고 어떤 반응이 셨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하셨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정말로 향후 복원을 하게 되는데 그 복원하는 과정 좀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재욱 선생의 음악농학의 연행 영상에 대해서 정재호 시흥 원리농학보존의 이사에 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시간과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강재욱 연구원의 의왕농학의 연행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의왕시는 의왕문화원 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한 이성놀이 중 하나인 농학에 대해서 고증하고 발굴하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통한 고증과 재현 작업 등의 연구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농학은 모두 아시다시피 마을의 역사와 풍습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적인 성격과 도래적인 놀이, 건립적인 기획, 축제성, 현장성 등 많은 부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의왕 지역은 각각의 마을에서 농악 소리가 풍성하게 울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도래적 성격이 짙은지 건립적 성격이 짙은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됩니다. 본 연구자는 삼동에서 오래 거주하신 안광준 3세 어르신을 만나 두 차례 인터뷰와 농학 관학을 시연하였습니다. 일단 문화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열정으로 진행하셔서 나름의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광준 3세 어르신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대여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인터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외부자들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번 정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정리하신 강재욱 연구원님께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본 연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리되었고요. 의왕농학의 도래적 성격을 확인하고 도래 활동에 대한 연구로 자료로서 둘레 소리를 정리했습니다. 연주 연행 양상으로는 7개 정도의 정단을 정리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준 높은 고증 작업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의왕문화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성과물이 나와서 수준 높은 의왕농학이 재현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왕농학의 특징적인 성격을 부대 싸움과 농지 싸움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고증의 방법이나 연구 또는 방향성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둘째는 사실 이 부분은 조사 시기가 매우 짧은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자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의왕농학 발굴 과정의 앞으로의 전반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왕 삼동을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7개 정답으로 정리하셨는데 전체 판재에 대한 순서나 양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논의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의왕농학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왕농학의 제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연구자의 조금 자유로운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흥 원리 농학보존회 정재훈 선생님께서 강재욱 선생님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크게 3가지를 여쭤봤는데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이 불가피하지만 일반인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싸움의 구체적인 양상이 뭐냐는 것을 자세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실제 복원으로 들어가면 전체 판재가 중요한데 판재 차원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현 가능성 여하를 좀 촬영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을 했으니까 그 점을 인용해서 토론해 주시면 반드시 대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김은희 선생의 경기 지역 농학 선수와 의왕시 농학의 현재에 대해서 심원민이
농학의 사무장님으로 계신 김성민 선생의 토론이겠습니다. 시간과 발표 방식은 동일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흥원료보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의왕시농학단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홍이라고 합니다. 김일 선생님의 경기 지역 농학의 전통과 의왕시 농학의 현재에 대한 발표를 매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의왕농학 발표를 위해서 지역 조사를 처음 했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증언이나 보증이 좀 부족해서 조사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적은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발표문을 작성해서 발표해 주신 김일 선생님께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 선생님은 미성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신데요. 이렇게 의왕농학 발굴을 위해서 함께 연구해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의왕농학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일 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크게 4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민속과 농학, 경기 남부농학의 면목, 의왕농학의 독특성과 특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왕농학 전승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중 경기 남부 농학의 전승 환경과 의왕농학 발굴에 초점을 두고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의왕시는 도시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 고유의 미송예술이나 무형문화의 발굴에 대해서는 관심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희 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의왕시가 가지는 특색 있는 고유의 미송예술을 활성화시킨다 동시에 경기 남부권역 농학의 또 다른 갈래를 의왕시 농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연구자가 발표했던 내용 중 경기 남부 농학이 몇몇 지역 제외하고는 쇠퇴하게 된 배경과 현 시점 의왕시 미송예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며 연구자에게 2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요일 발표 때는 발표를 하진 않으셨는데 원고에 따르면 연구자는 김환선 선생님의 경기도 토박이 농학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경기도 토박이 농학의 대표적인 형태 중 경기 남부 지역의 사례로 성황제 농학과 남사장 폐농학 그리고 경기 남동부 지역의 거북놀이 농학을 예로 들면서 3개의 형식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농학들이 웃다리 농학이 이름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농학들이 웃다리 농학이 이름을 얻는데 연행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 혹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던 질문은 우리나라 민속예술 중에 노안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아까 발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철아 선생님께서 김홍희 교수님에게도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의왕농학 발굴과 관련해서 연구자의 이번 조사를 통해 삼동 농학의 존재를 확인을 하였고 연주된 가능 및 농학 영역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의왕시 민속과 관련된 기존 자료가 지나치게 미약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향후 의왕농학 발굴을 위한 방향성 또한 간략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왕시와 의왕문화원이 각자 그 역할에 맞춰서 의왕농학 발굴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의왕농학 발굴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 이 2가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의왕농학은 올해 조사 작업과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서 이제 막 첫 단추를 띄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암말, 아랫말, 괴말로 이어지는 삼동농학의 존재와 더불어 조금씩 의왕농학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또한 의왕 지역의 농요에서 둘의 문화의 존재와 둘의 농학이 연행되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 조사와 연구에서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의왕농학 발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민 선생님께서 김일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앞쪽에서 예약하는 질문이 2가지로 좁혀지는데요. 첫째는 웃다리 농학과 관련돼 있어서 그 웃다리 농학의 남부형하고 북부형이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입단이라는 이름을 왔는데 공항의 판도를 전체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항농학의 정체성이나 앞으로 이제 재현 가능성에 대한 여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세 분, 박차 선생님, 소장님, 두 번째 정재호 선생님, 세 번째 김소민 선생님이 각각 김원민 선생님, 강재욱 선생님, 그리고 김은희 선생님 답변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는데요. 답변은 압축해서 3분 정도로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토론을 좀 이제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원민 교수님 그 토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원 선생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 의학농학 발굴을 위한 어떤 문화원이나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연대들과 도움을 함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의학농학 발굴에 갖는 의미들이 일단 이런 지자체가 갖는 어떤 무형의 자산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들, 이런 원론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씩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절되거나 희미되어 있는 그거의 단초를 찾아서 그걸 추적해 간다는 것들이 때로는 되게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의왕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같이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그런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내느냐. 아무리 좋은 걸 발굴해내는들 그런 토양과 기반이 없이는 그거 일부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보존되거나 운영되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나 노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가 발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왔듯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동체 문화라는 것들, 이것이 현대사에서 어떻게 다시 기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지자체는 물론인데요. 지자체는 그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발굴할 때까지 여기 기다릴 게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그런 것들의 토양을 만드는 작업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죠. 문화원도 이번에 의학농학 발굴은 정말 우리 원장님이었던 그런 열정과 사명감 아니었으면 출발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좀 때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좀 조금 늦었다 시기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놓쳐버리면 또 지금이라도 이렇게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조차도 없어져 버린다면 이거는 이제는 끝이죠. 그래서 지금 요것들을 시작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발굴 작업들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러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지금부터 지자체나 문화원이나 이런 우리 전통 문화에 관련한 어떤 콘텐츠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적 토양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에서 이제 이 의학농학의 어떤 성격들에 대해서 이게 두뇌적 성격과 권력적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다른 발표자들과 질문이 아마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요. 아마 저는 딱 보니까 중복돼 있습니다. 두뇌적 성격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아까 발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형태적인 특성들을 볼 때는 이런 권력형 성격까지 다 혼합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원민 교수님 시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정재욱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셨던 정재욱 선생님 토론에 정재욱 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문 작성해 주시면 꼼꼼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총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물놀이와 소미거리 이런 것들과 또 두뇌적인 성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대 싸움, 놀이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보존할 것인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넣어주셨는데요. 아직 좀 이렇게 1차적인 인터뷰 작업과 1차적인 자료 수집 발굴에 지금 머물르기 때문에 세세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거에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좀 더 보충을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두뇌적인 성격의 어떤 두뇌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기존에 지금 좀 선소리, 농요 여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북부권에서 두뇌적인 성격의 어떤 기록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소리에 대한 관심도 농요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 인터뷰 조사에서 들었는데 이제 마을에서 뭐 환갑잔치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집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풍물패가 가서 놀아주면서 그런 축하하는 자리를 또 마련해줬다고 하는 그런 유의적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터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좀 더 추가적인 인터뷰 작업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해주신 부분은 탐색 구성이나 형식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성과가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재현 가능성, 이 연구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역시 좀 아직까지는 좀 더 발전시켜야 될 조사가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북부권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후에 북부권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진다면은 판재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구성 형식에 대한 내용도 드러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현 가능성에 대한 저희 좀 더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미 선생 발표에 대해서 김소민 선생 질문하신 거에 대한 김미 선생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족한 글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김원 선생님께서 글에 쓰신 내용이 경기도 남부 지역의 사례가 아니고 경기도 지역의 농악이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배분할 수 있다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제 농악 유형에 해당하는 거, 남산항목대 농악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거북놀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유형되고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평택이나 안성이나 화성이나 오산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농악들이 두뇌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부 그 연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 안에 걸림태 농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또는 낙산항태 농악들이 외부의 영향권들이 내부로 들어오면서 내부를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들이 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평택이 유명해지고 안성도 확장되고 오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확장이 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마을에 있었던 좀 기한이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이렇게 오히려 더 차출이 되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됐었고 그런 과정에 이제 걸림농악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의례적인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외부적으로 확장해서 연애농악으로서 저성기 근대에 이르렀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과 함께 좀 더 직업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이제 더 다양한 부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영향권 안에 사실은 이제 의왕도 아주 단절된 것 정도는 아니다. 어느 정도 영향권 안에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이제 앞에서 설명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크게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김원민 선생님께서 금방 답변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토대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의왕에 와서 잡아서 직장생활 서울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의왕에 와 있는 사람들, 애들 어렸을 때 잠깐 키웠다가 좀 더 크면 서울로 내보내야 될 사람들, 그래서 다시는 의왕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의왕으로 계속 의왕시가 쓰이게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의왕이 정착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드는데 내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 내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 고향으로서의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런 인성문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시에서 중요한 어떤 이렇게 보관이 필요하겠죠. 좀 더 미래를 내려다보고 좀 더 차근차근 살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한편의 과정과 아까 김원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번에 안광준 어르신을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이 어르신이 어렸을 때 기억도 적고 또 일찌감치 외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밀한 마을 민속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세지만 색가락이나 이런 걸 알지만 민속의 전반에 대한 부분은 지식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분을 보안 상승해줄 수 있는 분들이 또 다른 편에 새는 못 치시지만 북은 못 치지만 이런 것들을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보완하면서 상호 협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곳을 떠났더라도 옛날 기억을 갖고 계시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지만 근데 기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하나하나 밟아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이 빈 곳이 이 많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메꿔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느 정도 건드렸을 텐데 지금은 70대 후반 어른들도 다 옛날 어른들이 하던 거야 우리는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고자 한다면 또 조금씩은 메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이 이제 토론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의가 다시 정리돼요. 지금 상태는 충분한 안방이어서 하나도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 의왕농학의 상동, 상장의 하장이 계획골을 누구만 갖고 정리를 하면 아직도 하신다니까지 기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의왕농학의 성격입니다. 그럼 그것을 반드시 농협하고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조직하고 연결시키고 농협, 농학을 합쳐서 생각해야 돼요. 이번 발표에서 약간 다르게 나왔지만 1989년 이소라 선생의 정의를 존중해서 말한다면 크게 농농사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멋있는 소리죠. 이거는 서로 뭐 하냐면 주고받으면서 교환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김민 선생은 하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시전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 소리니까 하나, 둘,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논하는 소리에 가장 핵심이 농기 싸움하고 불의 싸움인데 그 싸움의 양상이 농학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강재혁 선생님 발표 속에 또 김민 선생님 발표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둘레소리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둥글게 눈바닥을 이렇게 싸고 일어서거든요. 그걸 몸돌소리라 그래요. 서로 차고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농기 싸움이나 아까 두제비란 말을 했고 꽁의 장육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뺏는 것도 갖고 싸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농학이 더 많겠죠. 아주 재미있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함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진짜 의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곡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후미시시하고 관련이 있고 후미거리라는 말을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후미시시, 후미거리 이렇게 말했죠. 그거는 다른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명확하게 백중입니다. 기준이. 운영을 7월 15일. 그 정의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 또는 전형을 찾아내셔서 이렇게 크게 말을 짜고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노학이죠. 근데 노학은 굉장히 섬세하고 전체적으로 안목이 필요해요. 그걸 정의하면 됐습니다. 미국 가게 됐던 사치가락에서 8개가 됐든 제일 중요한 건 비가락이죠. 비구랑 실체. 그거를 현지 어른들이 뭐라고 했나요? 안광준 선생님이 갱그라갱 이렇게 했잖아요. 꼭 가져와야 되죠. 이게 통째로 뭐가 되냐면 강재혁 선생님 분할론의 관점에서 봤는데 집합으로 가요. 전체. 갱그라갱 이렇게 치잖아요. 그걸 전체를 리드미컬하게 가는 거 안 가는 거 핵심입니다. 들어보고.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왕나오의 가능성, 성격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신가락이라든지 전라도 경상도 그런 가락이 따로 있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면서 나중에 쉬는 가락 이것까지 다 합쳐서 사치가락까지 이어서 그거를 어떻게 가락을 운용하고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체의 곡색과 그 다음에 농학대를 구성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칭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빅포 쪽하고 같아요. 고가를 썼고 상만은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부세 정도만 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흩어져서 그런 거지만 다시 재현해보면 재금을 넣었다는 것은 시음도 똑같아요. 시음도 재금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안을 갖고 다시 이제 북쪽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남쪽? 북쪽인가요? 제가 여기 작사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골사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왕시가 멋있게 보이지만 천의 자연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도시죠. 그다음에 바라는 회원님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우리 경기장에서 수원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되죠. 물론 뭐냐면 여기가 노하우를 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발표자들께서 한명 강조하셨듯이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삶을 기반하는 좋은 공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당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셔서 충분히 보완되리라 예상하면서 그 인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관점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의견을 사무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가 옳다든지 그러다든지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그런 소망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현 쌤. 네, 김원수 선생님이 굉장히 함께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두 번 정도의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편적인 어떤 조사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의왕의 전역으로 좀 확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제가 이제 여기 안광준 어르신을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시음과 유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이쪽은 이제 광주군에 속했던 거고 저쪽 시음과는 달랐던 경계점들, 행정적 경계점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서로 교류되고 또는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추후에 어쨌든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하나씩 추적해 나가면서 발표해야 될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은 그냥 저희에게 계속 아마 남아있는 지금 큰 숙제가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앞서 정리를 이제 김원성 교수님과 김원 교수님과 이제 동일한 같은 별을 갖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조사에서 많이 아쉬웠던 점은 제보자분들, 어르신분들을 많이 뵙지 못하고 약간 특정 지역 중심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코로나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나름 있는 자료와 최대한 인터뷰 좀 깊숙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최대치를 끌어내고자 발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김원성 교수님 말씀 중에 공동체 삶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공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팀이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타지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 안광준 어르신도 계시지만 이 고향의 민속, 이 의왕의 민속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타지에서 일을 하시지만 이 고향의 우리 민속 문화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크시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를 도와주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저희가 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앞으로 만나뵐 어르신들이나 제보자분들이 이런 식의 마음을 다 갖고 계시다면 앞으로의 조사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왕 문화원 원장님도 많이 예를 써주시고 계시지만 좀 더 이제 저희가 조사함에 있어서 아까 제 발표에서 얘기했지만 북북과
중부권에도 농악이 분명히 존재했고 어르신들이 살아 계시다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랑 좀 더 협력을 하셔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주신다면 좀 더 저희가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방금 나오신 조사에 좀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삼동 주변 초평이나 왕립마을과도 같이 뭐 회를 치면서 놀기도 하고 뭐 새싸움 서로 자기 마을의 회를 좀 자랑하면서 좀 이렇게 뽐내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가졌었고 이런 재밌는 유의적 활동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열려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좀 조사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고 또 나아가서 북부권이나 중부권까지 방향 확장한다면 의왕농악도 이제 의왕을 대표하는 어떤 특징적인 어떤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농악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한 자료에서 어르신들이 이때 어르신들이 초청 공연을 가졌다던가 다른 지역에 가는 공연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는 주례농악과는 또 다른 형태의 농악 형태가 일명 저희가 판재라고 일컫는 형태 어느 정도 구조화된 형태의 농판이 있었다는 걸로 추정이 되고 물론 지금 안광준 어르신은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 선인지고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판재를 여쭤볼 상황도 아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지 또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수평 왕릉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큰 그림 부분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예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가락이라든가 그런 놀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원형을 그대로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문화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의왕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 정도로 정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말씀하신 지역 문화와 함께 같이 운영되는 것이 보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해보는 시장님 말씀드리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발표와 토론하신 내용들 중에 앞으로 향후 조사할 때 좀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왕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월원과 수평 지역은 해방 이후부터 1983년까지는 지금의 화성 땅과 연결되어 있고 행정구역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화성 지역 조사를 해방하기 위해 83년까지는 그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일제 강점기를 포함해서 그 이전에는 수원 땅으로 계속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월암과 광주 땅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땅으로서의 내용이라서 광주에 관련된 전근대의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고 일제강점기 때는 어쨌든 수원으로 속해 있었으니까 또 수원과 관련해서 아마 일제강점기 민속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북부 지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을 만들면서 조사할 때 확인되는 건 백운호수 주변에 물론 백운호수는 1950년대에 만든 거지만 백운호수 주변에 한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해방 이후의 일정 시기까지는 남서당패가 음력 1월 15일이 저번에 보는데 스케치원들에서는 그 남서당패가 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청계사 동종에는 그 시주한 그 이들이 명문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남사당패 관련 기록이 있다고 하고 그런 걸로 봐서 우리 의왕 지역의 해방 이후까지도 남사당패가 이렇게 왔다 갔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안광명 어르신이 초평과 왕릉마을과 새싸움이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왕림마을은 그 기록을 찾아보면 농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80대 어르신들이 70년대까지 기억이 좀 있다고 하세요. 그때 농악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1800년대 중반 후반 이때까지의 민속의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김지현이라고 하는 문인이자 행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저걸 내보는 놀이를 좀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료를 한번 좀 깊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의왕의 농악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조사와 연구를 해주신 김원민 교수님 중심으로 한 조사자와 연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외압됐지만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농악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8군데를 했어요. 그냥 bom을 터지듯이 많은데 대체로 5개는 꼭 이와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실마리를 잡고서 복원하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밝은 지심이에요. 사회적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핵심이지만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모임이 있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조사자와 연구자에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큰 성과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코로나 시국에 저희들이 우왕농악 발굴에 능유하면서 확실한 논제를 가지고 비대면 형식으로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우왕시민 여러분께서 유튜브로 이것을 보시고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결실로 보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 임해주신 발표자와 다음에 토론에 임해주신 토론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대회를 마치고자 고생 많으셨습니다.